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경음 비읍, 유성마찰음 순경음 비읍을 했죠. 양순유성 마찰음으로써 모음과 니을과 반치음과 몸 사이에 분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지금 그러면 이 순경음 비읍의 편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5세기까지는 존속하다가 원순 모음으로 변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후행 모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실현되었다. 이것 여러분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자, 표기, 의문에서 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의문 파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성마찰음, 순경음 비읍, 반치음, 이응에서 순경음 비읍도 출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얘가 이제 2000년도, 자, 2006년도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는 이 유성마찰음 중에서 이응이 출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반치음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서, 즉 그래서 여기에서 순경음 비읍 다음에 후행하는 모음이 뭐가 있습니까? 아래아가 있습니다. 아래아가 있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오로 변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가 발. 자, 순경음 비읍 아래에 아래아가 있고요. 얘가 오로 형태가 변합니다. 하바 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 순경음 비읍 다음에 아래아가 있죠. 얘가 오로 변했습니다. 사오나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사오나 반, 아래아, 그 다음에 오로 변했죠. 후행하는 모음이 우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변합니까? 자, 후행하는 모음이 의인 경우에는 우로 변하죠. 자, 의가 우로 변하는 거. 셔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우로 변했죠. 서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덥은, 의가 있죠. 순경음 비읍 다음에 우로 형태가 변했습니다. 입시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순경음 비읍 다음에 이가 있는 경우에는 탈락이 이루어집니다. 자, 탈락이 이루어져서 더러 비다 그러면 얘가 순경음 비읍 다음에 이가 있죠. 더러 이다로 탈락됐습니다. 그 다음 또 순경음 비읍 다음에 아나 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아가 있는 경우에는 와로 형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가 있는 경우는 우어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글발, 여러분들이 중세 자료를 보시면 글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순경음 비읍 다음에 아가 있죠. 글왈로 형태가 바뀌었고, 더법, 자, 어가 뭐로? 우어로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아직도 경북이나 이런 쪽은 이 발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저는 사투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국어교사가 국어 수업을 하는 시간, 문학이 아니라면 국어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표준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2006년도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교원임용과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적절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세 국어의 변천을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게 순경음 비읍은 세종 이후의 원순 모음으로 변했는데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서 중요한 건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밑줄 친 부분의 순경음 비읍이 모음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결합 규칙이 적용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떠했는지 예시를 참조하여 밝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발과 더럽은 그 다음에 셜비 스가발 군말을 이길세 하바자 물리조치샤 사실 이건 다 해석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가발과 더럽은과 셜비 순경음 비읍 다음에 뒤에 어떤 모음이 나타나는가 자 이것만 제대로 살피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로 마장 같은 경우가 들어있죠. 반치음이 뒤에 아래어와 결합했더니 반치음이 아래어와 결합했죠. 그래서 탈락이 이루어져서 마암이 됐습니다. 현대어에서는 마음이 되겠죠. 가라치어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어가 결합돼서 쉬약돼서 가라처가 됐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가르처가 되겠고요. 자, 결합 규칙을 바라보시면 스가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현대에서는 시골이죠. 스가발 여기에서 스가발 순경음 비읍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래아가 있죠. 이 아래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오로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더러분 같은 경우는 순경음 비읍 다음에 의가 나타나 있죠. 의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여러분? 우로 변했습니다. 우로 변하고요. 셜비, 순경음 비읍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이가 있죠. 이런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탈락 현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발, 자, 이 순경은 비읍을 오로 바꿔주면, 오로 바꾸어주면 되기 때문에 스가 올로, 더러부는 더러운으로 우로 바꿔주면 되겠죠. 순경은 비읍을. 셜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이 되니까 셜이가 되겠죠. 현대에선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출제될 때 현대어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즉 이것들에 대한 지식이, 이 결합 규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셜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자료 분석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자,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순경은 비읍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순경은 비읍은 나중에 오후 현상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얘는 우리 지금 비읍 불규칙 활용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치음, 현재까지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중요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의문론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97년부터 2010년도 중반까지 계속 의문론이 쉬지 않고 출제가 됐고요. 의문 형태 통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설정이 된 것은 의문론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야, 정말 출제될 것 정말 구석구석에서 다 냈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앞으로 출제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문론이 출제가 될 때는 난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방금 전에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순경은 비읍을 공부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런 수준에서만 그쳐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국어 제시를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건 출제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어사 책들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제가 될 때 이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접근하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반치음 들어가 보시면 반치음은 불청불탁이 된다. 반치음 위 불청불탁. 훈민정음 해례 제자의 내용입니다. 자, 음가는 치조마처럼 지으로 발음하죠. 근데 국어교사가 된다는 친구들이 이것조차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개나 고동이나 다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자, 자기 자신이 국어교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새삼 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자, 그 다음 모음 분포 조건을 바라보면 모음, 그 다음에 니은이나 미음 사이에 존재합니다. 뒤에는 모음이 있고요. 자, 그래서 마잠, 한줌, 몸소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마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반치음 분포 조건. 자, 모음이죠. 모음이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 반치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포 조건을 다시 한번 파악해 두시고요. 모음이나 니은 앞은 모음이나 니은이나 미음, 뒤에는 후행하는 음은 모음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럼 분포 조건 첫 번째 알아봤고요. 얘는 분포 조건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앞에는 모음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경은 비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에 분포하고 있죠. 자, 우부를 바라보시면 모음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순경은 비읍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반치음이 종성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치음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분포 조건. 모음이나 니은이나 미음, 그 다음 뒤에 모음, 그 사이에, 그 다음 모음과 순경은 비읍 사이에 자, 분포하고 있고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반치음과 즈, 그 다음 시옷, 스의 공존. 세잠과 세삼, 두저와 두서, 푸저리와 푸서리, 한줌과 한숨이 공존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 뭘 출제했습니까? 자, 형태 변화에 대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후행하는 모음 조건에 의해서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들이 출제자 입장이 돼 보십시오.
반치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한다면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겠습니까? 반치음은 불청불탁이다 뭐 가르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치음의 음과 지으 이 발음 물어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지식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당연히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겠죠. 반치음과 시옷의 공존, 즈, 스의 공존, 세잠, 세삼, 두저, 두서, 푸저리, 푸서리, 한줌, 한숨 등의 공존. 자, 이쪽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러분께서 할 수 있겠죠. 자, 국어사 책들을 바라보면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반치음과 시옷이 공존하는데 반치음의 적용 규칙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치음은 규칙에 적용을 받고 시옷형은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규칙이 이 규칙이 되겠죠. 자, 이것도 규칙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여기 있지만 다시 판서를 해보면 시옷이 반치음이 되네요.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 이나 반모음, 니을, 니은이라는 이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삼. 뭐죠, 여러분? 자, 이 모음이죠. 자, 반모음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3.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한줌이나 한삼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 니은이죠. 지금 여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니은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두 번째 조건 니을이 지금 현재 탈락되고 있네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자, 치경음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치경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음체계표 머릿속에 그리시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자음체계표를 그리시면 자음체계표는 두 가지를 제시했죠,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시거나 첫 번째를 보시면 치경음의 성격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첫 번째 15세기 중세국어의 자음체계를 바라보시면 서름과 자, 그 다음 뒤에 자, 치음이 해당이 되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자, 현대 국어 자음체계로 변한 표에서 이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성격을 읽으실 수 있겠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두저가 원래 두저가 아니고요. 둘서입니다. 자, 얘가 탈락된 거죠. 리을이 탈락된 거.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반치음이 있기 때문에. 풀저리 같은 경우도 푸서리가 되죠. 근데 원래 푸가 아니고 자, 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니을이 원래 원 형태는 니을이 있습니다. 자, 조건 봐보십시오. 뒤에 반치음이 있기 때문에 얘가 탈락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두저, 푸서리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두저, 푸서리 같은 예를 바라보시면 그냥 저게 밑에 니을이 있다는 것, 원 형태가 니을이라는 것, 니을이 정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뒤에 자, 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 음소가 뒤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시면 아하, 얘는 원래 두저가 아니라 둘이구나. 풀저리에서 푸가 아니라 풀이구나. 이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치음은 기본적으로 본래 반치음이었던 것과 적용규칙에서 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적용규칙에서 이 첫 번째 규칙, 자, 첫째 환경에서 시옷이 반치음으로 변화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반치음이었던 것, 그 다음에 적용규칙에서 첫 번째와 같이 시옷이 반치음으로 변한 것, 이게 자,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반치음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반치음 다시 바라보시면, 불청불탁자, 치존, 마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포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분포는 시옷, 반치음과 시옷의 공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 규칙, 공존과 관련된 그 규칙만 좀 제대로 이해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라는 것.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응입니다. 이응은 2017년도 출제가 됐는데요. 이응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유성 마처럼 세 번째 이응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는 제로, 소극적 기능을 담당하고 하나는 유성 후두 마찰음으로써 적극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한마디로 음가가 없고 하나는 음가가 있다는 거죠. 음가가 없는 경우를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극적 기능입니다. 자, 소극적 기능. 그러면 어두움이 모음임을 나타낸다. 자, 음가가 없죠. 그러니까 뭐로? 이 아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두가 아로 시작이 되는 것. 아자. 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욕도 지금 어두가 뭡니까? 음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모음으로 음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모음으로 음절이 시작이 되는 것. 자, 이것을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소극적 기능은 어중에 두 모음 간에 쓰여서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임을 나타낸다. 자, 아옥, 채소를 말하는 거죠. 아욱, 애우다, 둘러싸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 둘러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첫 번째 것은 이 소극적 기능에서 어두움이 모음으로 시작됨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밑줄이 여기에 그어져 있죠. 여기에 그어져 있는데요. 얘는 자,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된다. 어두움이 모음으로 시작된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이 두 번째 이 오는 여기 기능. 자, 어중에 두 모음 간에 쓰여서 아와 오 사이에 쓰여서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이다. 자,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이다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 애우다도 마찬가지죠. 이 첫 번째 기능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 즉 어두움이 모음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자, 이 두 번째 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서 서로 간에 다른 음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형태소가 아니라 음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가가 없는 이응은 첫 번째, 어두움이 모음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중에 두 모음 간에 쓰여서 두 모음이 각각 다른 음절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 욕, 아옥 그랬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이응이 두 모음이 다른 음절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 자, 당연히 이 음가가 없는 소극적 기능보다는 음가가 있는 적극적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지금 분포 조건부터 명확하게 보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지금 니을이나 반치음, 자, 모음 사이에서 자, 모음, 그 다음에 뒤에도 모음이죠. 이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 어간 내부를 바라보시면 어간 내부 모래입니다. 이게 나중에 현대에서는 지금 모래사장 할 때 모래로 쓰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니을이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모음이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 모래로, 현대처럼 모래로 연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연철 표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도 마찬가지죠. 이 노래도 나중에는 현대국어에서는 노래가 됐습니다만은 중세 때는 노래가 아니라 놀애가 됩니다. 그쵸? 노래. 니을과 모음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얘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연철 표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연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철과 표기가 같은 말인데 제가 중복하고 있군요. 연철되지 않는 이유는 자, 뭐죠? 이응이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이기 때문입니다.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라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 기능의 이응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 이응. 내가 인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내 존재가 분명해. 이거예요. 그래서 니을이 자, 뒤에 이어서 뒤에 초성자리에 이어서 표기, 즉 연철 표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소극적 기능을 담당하는, 즉 음가가 없는 이응과 똑같은 형태이지만 이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자, 소극적 기능의 이응과 달리 실질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파생어, 여러분들 자료와 PPT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자, 알아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해서 내용이 다르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자, 날이다, 아뢰다를 여러분께서 한번 바라보시면 날이다, 아뢰다 같은 경우도 자, 뭐죠? 연철이 되지 않습니다. 파생어에서. 얘도 그러면 파생어 아하, 이가 사동접사네, 여러분. 이가 사동접사? 그쵸? 얘가 사동접사입니다. 사동접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이응도 음가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갈감하게가 아니라 갈암하게, 합성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라. 자, 저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합성어든 파생어든 고경이든 상관없이 연철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이응이 실질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플러스 이응은 후음의 음가를 지닌 음소이다. 후음의 음가를 지닌 음소. 자, 실질적 음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 이응 앞에 자음이 연철이 되지 않거나 이응 앞에 이가 그대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나 반모미가 그대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 것. 자, 중요한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근거가 되겠는데요. 아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을. 여러분들 우리가 반치음 설명할 때 아지 같은 경우 설명 기억나시죠? 원래 종성이 처음부터 종성의 반치음이 계속 쓰였던 게 아니라 아자 플러스 이, 그래서 아래아가 탈락이 되고 양모음 아래아가 탈락이 되고 반치음이 앞말의 종성에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종성에 계속 반치음이 나타나게 됐다. 일반적인 팔종성과의 성격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네들도 똑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다죠. 알다, 알 플러스 기본적으로 뭡니까? 거늘입니다. 여희다. 여희 플러스 거늘입니다, 여러분. 여희 플러스 거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조건이 뭡니까? 기억 약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이나 반모미, 니을,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니을이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 약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 약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서 멈추죠. 기억 약화와 기억 탈락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탈락이라는 것은 그 음소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걔는 음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화라는 것은 그 음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억이 약화돼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지만 사실 얘는 실질 음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실질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이응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근거, 아런을, 얘가 음가가 없다면 어떻게 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런을로 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앞에 나왔던 모래, 갈감하게 얘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의도법 선어말음이 어우가 선행음절의 이나 반모음 이디에서 요유로 변하는데 반해서 자, 지금 여기에서 아까 나리다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사동, 피동, 전미사, 자, 사동이나 피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부분 체크를 해도 들어가죠. 사동이나 피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어우는 자, 저기에서 이 같은 경우도 사동의 기능을 담당했잖아요. 오우도 사동이나 피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유성, 마찰음, 순경음, 비읍, 반치음, 그 다음에 이응에 대해 살펴봤고요. 순경음, 비읍은 중요도가 높은 순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6년도부터 벌써 출제가 이루어졌고 한참 지나서 유성마찰은 음에서 이응, 이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의 관점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반치음은 현재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치음에서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반치음과 시옷의 공존, 그리고 이 반치음의 적용 규칙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자, 이 유성 마찰음에 해당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음가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사용이 됐던 여린이읍과 이응을 다루도록, 자, 여린시읍과 옛이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출제됐던, 이 2017년도에 출제가 됐던 중세국어 이응에 대한 관점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죠. 이 문제는 좀 설명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문제가 좀 만만하진 않아요, 여러분. 자,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있다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하, 그리고 요즘 출제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